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랑 식사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줄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주변에 지금 전 세계 국제 질서를 생각해 봤을 때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적인 경제 상황을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준비하고 다른 거를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생각해도 모자랄 판인데 끊임없이 정치권에서는 뭔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이재명이 어떻다라는 등, 김혜경이가 어떻다라는 등, 그리고 또 문재인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자연인이 되겠다 그렇게나 떠들어댔던 문재인이는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또 정치 선동하고 앉아있고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중국과 미국 두 나라를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상징 같은 그런 국가 아니었습니까? 최근 들어서 보이는 모습은 시장 자유 이런 것보다도 국내 내수를 신경 쓰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경제를 지금 닫고 있는 상황이고 거꾸로 그거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방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더 지금 투자 유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전대미문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잘 대처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대통령 정권을 잡고 있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다시 중국에 지금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렇게 또 머리를 조아리고 낮은 산봉우리다 뭐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까지도 견고히 하는 거 정말 이런 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0.7%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게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객관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만 딱 한 가지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올바른 길, 그 길에는 너무나 강력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장애물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그리고 또 이재명의 가족들이 장애물이라는 게 비극인 거겠죠. 언제가 돼야지 도대체 우리가 이재명을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사를 하는 데만 하더라도 기소를 하는 데만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두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민주당스러운 내로남불의 끝판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마디로 진짜 기가 찰 뿐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7급 공무원의 최초로 이제 그 법인카드를 폭로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의 얘기를 통해서 김혜경, 이재명 두 부부가 예능 방송에 나와서 반찬이 없으면 소금이랑 먹으면 되잖아 라든지 아니면 또 가스레인지도 20년 차 그렇게 오래된 거를 쓰고 에어컨도 30년이 다 돼가지고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우리가 내로남불적인 위선자 진짜 어떻게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할 만한 그런 인간들이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인간들이 똑같이 그렇게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어떻다라는 등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정작 이재명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샴푸가 일제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뇌는 무슨 뇌는 바늘로 지금 절여 있는 것이고 머리카락은 무슨 친일로 돼 있는 거예요? 친일 머리카락이 따로 있습니까? 왜 그러니까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도 그냥 솔직히 일본 제품이 좋으니까 그거를 쓰겠다. 물론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구속을 시켜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법인카드로 쓰고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그걸 사오게끔 시켰으니까 자기도 일본 제품이 좋으면 그냥 쓰면 그만인 것이지. 왜 그렇게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혼란을 주냐고요. 철저히 자기의 그냥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정쟁의 도구로 대한민국 전체를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을사오적 5명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재명이 한 명이 더 매국노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뿐만이 아닙니다. 김혜경 씨도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못지않게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전부 다 범죄 혐의가 있고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재판도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대해 가지고 두 사람이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2021년도 11월 9일이었습니다.
119 전화가 걸어와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당시 이제 그 보도를 보면은 새벽에 낙상 사고로 입원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해식 의원이 배우자 실장이었습니다. 이해식이가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9일 저 새벽이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비가 오는 날 산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새벽에 하겠습니까? 뭐 새벽이라고 해봤자 뭐 아침에 가까운 5시, 6시 이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또 새벽에 누가 도대체 산책을 하겠냐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뭔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의심을 키우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째로 분명히 이렇게 입장이 나왔죠.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니고 내일부터 정상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이 갑자기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하면서 옆에 있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쇼하는 거죠. 김혜경 씨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크게 안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도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과하게 좀 오버액션 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패밀리 리스트라고. 패버릴 리스트인지 패밀리스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패밀리스트라고 가족을 이렇게나 사랑하고 특히나 뭐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막 더러운 막 추잡스러운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김현지 씨랑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까지도 내려놓고 배우자를 위해서 애쓰겠다라는 식으로 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쇼를 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의구심을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다음과 같은 영상까지도 공개했습니다. 저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모르겠어요. 과연 저 모습을 패밀리스트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 논란이 이제 2021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논란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 고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법원에서 이번에 김혜경 씨를 불러가지고 이재명 폭행에 대한 이런 확인 진술을 받으려고 했죠. 근데 김혜경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내로남불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국민적인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툭 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의구심이 있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의무다. 뭐 그딴 식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 후쿠시마 처리소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수많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필요 없고 의구심이 있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은 그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 이게 이재명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김혜경 씨의 저 낙상 의혹에 대해 가지고 저게 진짜 낙상일까? 아니면 뭐 이재명이 진짜 뭐 어떻게 해버린 거 아닐까? 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주장해 왔던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근거에 따르면은 똑같이 저렇게 재판에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을 기소 의견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그때 나왔던 얘기를 떠나가지고 아직 보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의문들이 많다고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얘기를 보면은 구토나 의식 소멸이 있어가지고 쓰러졌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그럼 저렇게 이제 구토 증상이 있고 의식 소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과에 가가지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열상이 있는 거, 피부가 조금 찢어지는 그 상처에 대해서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의 배우자였습니다. 였습니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과거형인데 지금도 배우자 맞기는 맞죠? 맞죠?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배우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더 뭔가 과할 정도로 치료를 해야 되고 이재명에 보였던 반응만 보더라도 더 과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내과에 가가지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다? 글쎄요. 저는 이런 모습 때문에 더더욱 김혜경 씨가 빨리 나와가지고 재판에 가가지고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정치인의 아내로서 보여주는 이재명이가 맨날 그렇게 주장해왔던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겠죠. 뭐 이재명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검찰에는 지금 언제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이런 거를 지금 씨름하고 앉아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노릇입니다. 놈이란 표현 좀 그런가? 뭐 한 명은 지금 이제 언제 나가겠다 지 뜻대로 그냥 검찰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내가 언제 가겠다 이렇게 그냥 큰 소리 치고 있고 다른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안 나가겠다라고 저러고 앉아 있고 참으로 진짜 꼴불견 부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